네. 앞전 시간 바로 이 앞전 동영상에 이게 이쪽 화면에 이게 적어드렸던 게 안 비춰졌더라고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이어서 할게요.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죽음 관련한 기존의 폐습에 대한 건데,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영원 천도, 제사, 장례, 귀신, 신내림, 빙의까지 다 죽음 관련한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살펴봐야 우리가 죽음 관련해서 속속들이 철두철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정리와 각성을 이룰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이 실은 이 죽음 관련한 파생 상품들이거든요. 파생 상품 아시잖아요. 자, 주식 시장이 있어, 주식 시장.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의 뭐라 그럴까요? 능력 또는 노력 여하, 그죠? 에 따라 돈을 무한대로 벌 수 있는 것이 아예 체제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이게 자본시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게 이 파생시장이거든요. 어디서 비롯돼서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 이제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 뭐 전 세계 주식을 다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완전히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저기 하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원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라야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이익이 도모되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 무조건 손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웨이 한 방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각가지 상품들이 이제 파생되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생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거래, 그죠? 옵션, ETF, 뭐 ETN, 지금 이제 코인 투자 같은 경우도 실은 뭐 파생 상품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코인 투자며, 뭐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양방향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오르면, 오른 데다 투자를 하면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내리면 내린 데다 투자를 하면 이득을 볼 수 있고. 근데 주식은 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 상품은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주식에 대한 해지 거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손실 난 것을 보완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있다. 이거 올라야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째요? 올라가는 데다 투자를 해놓고 이 선물 옵션이 파생 상품에서 합당한 것을 내려가는 데 투자를 해놓는 거야. 그죠? 그럼 또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적어도 손실은 안 나겠잖아요. 그죠? 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죽음 관련해서 파생 상품화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영혼 촌도, 제사, 장례, 귀신, 신내림, 빙의, 뭐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파생 상품. 그래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서로
그러니까 이제 요거 관련한 얘기들도 나누고 싶고요. 자, 우선 요게 좀 분명히 저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였었잖아요. 이태원 살아가면 살아감철이요, 그죠? 이 요쪽에 썼던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라 그 물론 이제 음성으로는 담겨져 있는데 이태 그래가지고 요리해서 자, 요게 원형이죠. 원본이죠. 요거는 요대로 하셔야 해요.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원본이니까 요걸 요리하시는데 A4 규격, 그 시중에 보면 문구전에 가면 A4 규격을 한지가 있어요. 아주 예쁜 것들 많아요. A4 한지에 이거를 세로 형태, 이렇게 가로로 마시고 요거를 세워서 이렇게 세로 형태의 검정색으로 왜 검정색을 하는지는 이제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 태극기 있죠. 위에 빨간색, 아래 파란색 이렇잖아요. 그럼 빨간색은 즉 하늘, 무형의 그 세 개, 그죠? 그걸 의미하고, 하늘을 의미하고, 이건 땅을 의미해요. 파란색은,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통합하고 있는, 이거를 아우르고 있는 그 색이 검정색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로 보면. 그래서 검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이 혼에 해당하고 파란색이 백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잖아요. 혼백에 대한 반올림 처리인 거잖아요. 그죠? 살아가면 처리라고 하는 거죠. 사후 메커니즘이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그 A4 세로 한지에 가득 차게끔, 그렇다고 끝까지 아실 필요 없고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가득 이렇게 차게끔 그렇게 이대로 표기를 하셔요. 이대로 그리시면 돼요. 이대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그리 하셔가지고 음력 생일, 그죠? 음력 생일이어야 해요. 그때까지 보관하시다가 음력 생일에 소각하셔라. 음력 생일날 본인의 음력 생일이요. 본인의 음력 생일을 소각하셔라. 요 소각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요 소각이 뭐냐면 이게 치환을 의미해요. 소각한다 이 의미가 본질의 의미는 치환, 화물 탈퇴를 의미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그 돌이 처음에 그 자리로 황골 탈퇴한다, 치환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소각이에요. 자, 그러는데 성인이 되신 분들은 본인이 아시고 그 옆에가 안 보였던 거 빨간색으로 썼던 내용을 다시 써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85세 이상 고령에 접어드신 분들, 그 다음에 25세 이하 예를 들면 자제분들이나, 그죠? 뭐 그러겠잖아요. 뭐 조카 이런 것도 해당할 수 있겠고 뭐 이럴 수 있겠잖아요. 성인인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내 배우자를 내가 해줘야겠다. 아이고 내 남편 사랑하니까.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 남편의 역사가 아니고 남편이 나의 역사고 아내의 나의 역사예요. 여기에 누구를 개입해서 지금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엄중한 준엄한 장면이죠. 그건 이제 다 이해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본인이 이게 인지가 되어져야 해요. 인지가. 그런 상태에서 의롭게 그 청정한 마음으로 대신해 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나 그거 하고 싶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은 우리 인류 전부가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자신이 살아서 나의 영혼을 천도하는 장면인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러는데 본인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병원에 계실 수 있고, 또 8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신데,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막 좀 급한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잖아요. 그럼 자제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대신 내가 해야겠다. 그럴 때, 본인이 하여튼 그 대상자가 최대한 인지할 수 있도록 그거는 마련이 돼야 돼요.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가. 그죠? 이제 그런 상태가 돼서 의롭게 대리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려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굳이 이 나이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뭘 얘기했었더라? 자, 음력생일에 이렇게 해서 소각하면 되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개체성으로, 그 다음에 전체성. 살아가며 처리잖아요. 어제 전체 사후 메커니즘 표를 보시면, 나의 현재는 예를 들면 여기에 있어.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어. 이 세상에서. 근데 도리부터 시작해서 하는 건 저기에 있잖아요. 생겨나 과정이 그것이 처음이잖아요. 생겨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생겨나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 세상에서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개체성으로서의 살아감에 해당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그죠? 물론 우리로 어우러지지만 우리를 구성하는 한 개체로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이제 그게 개체성에 해당하는 나의 살아감이고, 요러는데 이것을 있게 했던 게 그 돌이었잖아요. 만일 부모, 거기에서 비롯해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며 처리한 이태원으로 살아가며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돌이, 그죠? 천국과 극락, 다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나의 전체성으로서의 그 본질을 거기다 둔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살아가며 처리, 이 전체성으로서 또 내가 살아간다, 이 처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체성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있었는데, 요것만 있었는데, 개체성에서 전체성으로 살아간다. 이것까지 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그 빛의 이중성으로 보면, 그죠? 이게 입자에 해당하고, 여기가 그럼 뭐예요? 여기는 파동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이 개체성이 전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걸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살아감의 처리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는 거냐면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빛을 우러르면서 개체성, 파동이 아니라 입자, 개체성으로서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었다면, 이 살아감의 처리를 통하여 입자인 개체성의 나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전체성으로서 파동으로서 나는 가장 근본 자리에, 태초 그 자리에 내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어제는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게 이제 저기예요. 이게 유일무이예요. 무이. 유일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거 3이 온전한 유일무이잖아요. 3. 그죠? 네. 이게 카리스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쪽으로는 강하고 외 쪽으로는 착해야 한다. 그죠? 그럼 그 강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이해했잖아요. 성스러워지는 것. 그 다음에 착하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워지는 것.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내 쪽으로는 온전히 화예요.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개체성 입자, 이게 무이에 해당해요. 상대에 두 개잖아요. 우리 세상은 이중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세상이다. 상대계다 그래요. 그래서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예를 들면 시와 비가 있고, 그죠? 너와 내가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다
다 서로 간에 그 개념의 짝이라 할 수 있는 그 상대성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그 개념이고, 전체성이니까 그냥 하나예요. 그냥. 파도 그냥 전체가 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 그래. 오직 하나다. 근데 이 말이 실은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다 했었잖아요. 유일 하나다는 말이고, 무이도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표현이 이렇게 될까? 유일과 무이.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 함이 되어 있는 그 본질이 뭔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는 그야말로 오로지 하나여야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혼에 해당하죠. 전체성에서 파도. 그죠? 그러면 요 입자, 개체성 뭐에 해당하겠어? 이게 백에 해당하는 거죠. 즉, 여기는 영적 실존,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개체성, 요거는 물적 실제. 그래서 혼과 백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제 살아감처럼 빛이 됐다 이 말은 완벽하게, 대우주적 정체성, 대만유적 정체성을 다 갖췄다 이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는데 그 중에 무이가 여기에 해당하고 거꾸로다. 무이가 이 개체성에 해당하고 유일이 전체성에 해당해요. 그래서 유일이다 이 말은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 오직 하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절대다 무조건. 둘이 없다. 무조건 그냥 절대다 이 말이고 무일은 상대적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유일은 절대적인 게 무조건 하나여야 해. 근데 이 무이는 상대니까 무인데 근데 유이가 아니잖아요. 둘이면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둘이면 안 돼요 이 말이잖아요. 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혼에 대한 반올림은 어쨌어요? 좋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50% 이상 좋으면, 절반 이상이 좋으면 거두어 다시 살아나고, 절반 미만으로 좋으면 버려져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전체적 혼에 대한 거. 100은 반대였잖아요. 100은 절반 이상으로 나쁘면 버려져 소멸되고, 그죠? 절반 미만으로 나쁘면 다시 거두어 살아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때 그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럼 100은 나쁜 면이냐? 왜 좋은 면과 나쁜 면으로 표현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상대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밝은 빛보다, 그죠? 어둡고, 암울하고, 물들기 쉽고, 오염되고, 정말 여기에서 참된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켜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은. 그렇잖아요.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 하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나는 슬퍼했다요?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어쨌어요? 나는 깊이 성찰했다. 이렇게 칩시다. 내가 뭐 그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에 대한 반올림에 있어서는 얼마나 나쁜가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혼에 대한 거는 이 전체성이기 때문에 유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야 하는 거야. 무조건. 근데 백에 대한 것은 이 물적 실제가 오히려 어두운 쪽으로 끌려가고 거기에 오염되고 물들이기가, 떼묻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아름다움을 견지했는가. 이게 굉장히 크게 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이예요. 상대계이기 때문에 두 개 그냥 그대로 사세요. 이게 아니라 상대계를 인정하면서 다만 둘이 아니면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나쁘면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대만유,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섬세하고 이토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에 대한 일편단심의 발로다. 정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정말 본질에 있어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진정으로 이해하고 정리가 그 각성이 되어지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그 돌이에요. 이 사람 자체 본인이 돌이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지금 살아가는 처리는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얼싸들싸 같이 하자 이래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걸 누가 결정해? 누가 거기에 관여해서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야.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럴 때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정말로 다를 걸고, 그죠?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혼과 백으로 반올림을 이 행사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장면인데 해줄까요? 해줘. 그거 좋은 거예요? 해줘. 라든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데 그걸 기어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떤 작용도 안 돼요. 어떤 작용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도모가 되지만 여기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내 생명, 나의 운명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인으로 정말 각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 아니에요. 혼과 백에 대한 반올림이라는 것은 정말로 주인으로 사셨어요? 정말로 주체로 사셨는가요? 이거에 대한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걸 하는데 이것도 그냥 잠자고 있는 뭐 누구 거 내가 해주고 절대 그건 그를 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를 위한다면 본인이 먼저 온전히 이해하고 정리하고 각성하시고 그래 가지고 본인이 이런 게 있더라.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넉넉하고 어마어마하게 노심초사 근심걱정 어쩔까 저쩔까 행여라도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사라져버리면 내 새끼 어떡하고 내 가정 어떡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대단히 그게 위안도 되고 안심이 되어져요. 어마어마한 보험 드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대만유적 보험을 들어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 살아가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장면에서부터는 정말로 본인의 인지에 의해서 자진해서 되어져야 해요. 최대한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할 여건이 있잖아요. 뭐 너무 연로하셔서 지금 예를 들면 많이 아프셔서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감안될 수 있다. 굳이 꼭 요 나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의로운 마음을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단지 아이고 이거 좋으니까 이 양반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뭐 또 해야 그러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러한 것이 이런 의미다. 내 삶에 있어서 그다음에 일생일대의 절체절명의 순간이구나. 그런 본인의 자각에서 시작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살아가는 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장면이 되어지냐면 나는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새롭게 일구고 이거를 더 풍성하게 하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되어짐 체리가 됨으로써 어쩌냐면 나의 삶과 그 반쪽이 죽음이라 할 수 있겠잖아요. 나의 삶과 죽음 양자를 내가 이제 정말 이 양자 다의 주인으로 돼서 정말 내가 운명의 키를 쥐고 내가 나의 삶을 완벽히 살아가는구나.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의 삶 또 내 직접적인 나보다도 내 가정을 살피고 가장으로 살아야 했고 직장인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뭐 이런 거였다며 이제 이 되어짐체를 함으로써 완벽히 가장 본질적인 그 주인으로 본인이 거듭나서 내 삶과 내 죽음에 대해서 다를 새롭게 읽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 뭐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거 드렸던 저게 그래서 실은 이 잠이 이 되어짐 처리가 뭐냐면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생사를 초월하는 장면이에요. 생사를 초월하는 장면. 그죠? 생사를 내가 내 손에 지었는데요. 이게 생사를 그것도 내가 마음껏 읽어갈 수 있다. 이제 비로소 내가 나의 일대기, 나의 자서전, 나의 역사, 그죠? 나의 운명, 나의 발자취, 나의 종적을 내가 내 손으로 써가게 됐다. 이게 뭐예요? 생사를 내가 틀어진 거예요. 이게 생사 초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장면인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거 정말 멋진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본질적으로 빛이 되어진 거다. 그 입자와 하고 거기 그 돌이 거기가 그 자리가 만유의 처음 태초잖아요. 빛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모든 건 빛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요 내용이었고요. 자, 이게 안 지워지고 싶은가 봐요. 그리들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의롭고 아름답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셔요. 그러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요게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어져요. 죽음 관련한 기존의 폐습.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 관련해서 기존에 이게 폐습이 쌓인 걸 뭐라 그래요? 적폐라 그러죠. 예, 쌓일 적자에다 이 폐가 쌓인 걸 적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적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적폐는 적극적으로 고무 찬양해야 되는가요? 적폐 다음에 따라붙는 두 글자가 있죠. 뭐라 그래요? 적폐 청산. 적폐청산 그러잖아요.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 예. 폐습. 예. 이 폐습이 쌓이는 걸 적폐라 그래요. 적폐는 고무 찬양의 대상이 아니고 찬미와 그런 대상이 아니고 보존 찬미 뭐 영원토록 이런 대상이 아니고 청산의 대상이죠. 적폐 청산. 예, 그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영혼 천도, 제사, 장례, 귀신. 예. 그래서 오늘 귀신, 진짜 귀신, 이게 굉장히 속된 표현이잖아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도 적폐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나눠야 돼요. 재밌어요. 궁금하잖아요. 귀신, 신내림, 빙의 이런 거 없고.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그 있잖아요. 재밌어요. 우선 폐습이요, 폐습. 이게 한자로 이렇게 되거든요. 폐습. 근데 이 폐자 빼보세요. 습이죠, 습. 이게 습이 무슨 습이에요? 익힐 습. 그죠? 왜 자습하다, 습자지 뭐 이런 표현 있고 하잖아요. 학습 그러잖아요. 학습. 그죠? 요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어떤 거냐면 배우다. 배우다. 배우고 익히다. 그죠? 그게 학습이잖아요. 배울 학자에다 익힐 습자. 배우고 익히다. 학습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늘과 땅으로 이게 갈라지게 돼요. 이게 폐습 이래버리니까 더 이상 배움의 개념이 아니죠. 그죠? 이건 진짜 지옥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게 땅으로 추락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배움하면 그 표현 자체부터 어째요? 그죠? 계속 자신의 본질을 더 풍성하게 확장하면서 움터나는 거거든요. 이건 하늘로 가잖아요. 배움은. 근데 폐습은 바로 그냥 땅으로 추락하는 개념이잖아요. 그 습이라고 하는 거, 이 익히다. 그래서 실은 학습이 돼야 돼요. 학습이. 그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폐습이 돼버리면 폐습, 습자는 글자가 똑같잖아요. 폐습이 돼버리면 이건 이제 하늘로 땅으로 갈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습관도 이 습자를 써요. 습관. 저 사람 습관이 저렇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아이고 이게 내가 습이 되어가지고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스펀지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이렇게 엎질러지면 이 물이 거의 쑥 스며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습하게 되잖아요. 습기 먹어가지고 정금망을 요거하고 같은 의미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원래 스펀지 그 가볍고 뭐 흰색의 그죠? 고유의 그
그 스펀지 역할이 있는 거야. 해야 할 일이. 어떤 오물을 닦아낸다거나 피를 닦고 피를 지혈하기도 하고, 그죠? 저기 있죠. 빨간 약. 저기로 하면은, 아까젠기라 하고, 이걸 원어로 표현하면은 머큐로크롬이라 그래요. 빨간 약 소독약. 아까젠기 일본 말이죠. 그 스펀지, 그 솜에 묻혀갖고 이게 하는 거잖아요. 치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습기를 잔뜩 먹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고 오히려 버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돼버리면, 습에 젖어버리면, 기존, 본인의 성이나 본인의 고유함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물기 머금은 저기처럼, 그 습기찬, 저기처럼, 스펀지처럼. 이런 날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게 습기가, 이게 비 오고 막 이제 이러면서 습기가 이 공기 중에 가득 이게 머금어진 거예요. 이 공기, 이 분자분자 알갱이 사이에 가득. 이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이게 쾌적하거나 공기 자체가, 그죠? 그렇지 않고 찌뿌드하고 막 그냥, 그죠? 샤워를 10번 해도 시원찮을 만큼 되고, 다운되잖아요. 또 리듬도 깨지고 굉장히 그 불편, 그죠? 좀 찜찜한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습이 작용한 결과야. 그죠? 그렇게 되면 어째요? 이거 놔두면 장마철에 곰팡이 많이 피잖아요. 곰팡이 피어요. 썩은단 말이에요. 아무 때도 쓸모없게 되고요. 폐기 처분해야 된다. 청산 말 그대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그렇게 이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결국 어쩌냐면 어떤 해악을 미치게 되냐면 이게 민폐거든요. 민폐를 끼치게 돼요. 자식이 혼자만 그렇게 되면 그나마도 뭐 그렇다 치는데, 그게 자기 자식 혼자만의 문제로 절대로 멈춰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어울려 살잖아요. 그죠? 한 가정에 뭐 식구 5명, 뭐 3명 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3명이 어울려 살잖아요. 근데 가장이 예를 들면 이런 폐단, 적폐 이런 게 있다면 그 당연히 어디로 스며들어 버리냐면 자신의 가족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 부인과 그 자식들에게. 그죠? 그럼 혼자만 그리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민폐. 이제 민자잖아요. 그렇게 선량했던 백성들조차 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인사말 하고 그러잖아요. 좀 이제 저기 하고 하면, 아이고, 저 때문에 폐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그 예의를 잘 때 그런 얘기 하죠. 폐자예요. 그럼 이게 그냥 그런 폐단으로, 폐습으로 자신이 이렇게 다 돼 있으면은 주변을 다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물들인단 말이에요. 요게 더욱더 큰 문제인 거예요. 민폐를 끼치게 돼요. 민폐를. 한 명의 악당이 수많은 선량인들을 한꺼번에 무참히 희생시켜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의 적폐가, 그의 폐습이 그렇게 분노 폭발을 해가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 착한 그런 분들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가 그렇게 하냐면 그 얘기 잘해. 그 폐습이, 그 폐단이, 그게 쌓여가지고는 분노 폭발을 엉뚱한 데다가 해가지고, 그야말로 무참한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성스러워지는가. 아이고, 나는 이 생에서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지금까지 잘 먹고 있었고, 잘 살고 있는데, 어렵게, 철학, 그런 거, 영이상, 한가한 사람이나 해.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살고 죽느냐에, 그 판가름의 문제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민폐, 주변을 맑고 향기롭게 할 거냐, 탁 하고, 오염시켜가지고 모두 다 죽음으로 몰고 가버릴 거냐. 요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그런 인간 못된 소수의 사람들이 사건 사고의 다 원흉들 주범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 시대, 새 역사, 지금 그다음에 되어지면 되어짐처럼 아예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혼에 대해서는 절반 미만으로 좋으면 100% 버려져 소멸된다. 그죠? 100에 대해서는 어쨌어요? 절반 이상으로 나쁘면 이거 마찬가지 100% 버려져 소멸된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영원한 승수, 우리 인간을 위한 일편단심의 발로다. 그 다음에 그때 왜 그거 했었잖아요. 새 금과 옥조, 그 본이제 시에 그때 그 내용을 쭉 이제 동영상에 있으니까 봐보셔요. 그 중심 내용이 뭐였던가? 오로지 새 인간을 위한 내리사랑.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새 금과 옥조다, 그 본이다, 이게 다 그 목적이 뭐고 그 취지가 뭐냐면,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필연성이 뭐냐면, 더 이상 지금 여기까지 있어 왔던 이거 폐다. 그럼 민폐가 됐다. 이런 것들이 자멸의 위기로 몰아가는 주범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반복돼야 되냔 말이야. 그죠? 이런 걸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금과옥조, 즉 새 헌법이 만유적 새 헌법을 제정했다. 그 본인의 그런 의미들이에요. 봐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인상착의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어야 한다. 절대로 사람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단적으로 혼에 대한 반올림, 백에 대한 반올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대께서 진정으로 안으로 밖으로 인간이 되어지셨나요? 아니면 사람이 아직까지도 머물고 계시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혼이든 백이든 무조건 버려져 소멸되고, 인간이 되어졌으면, 인간을 치환이 이루어졌으면, 절대적으로 무조건 다시 거두어 살아나게 된다. 100%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폐습이라는 게 저기죠. 자,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전체성과 개체성 말씀드렸었잖아요. 입자와 파도.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나쁜 버릇, 이제 예를 들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게 개인적인 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 폐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국가적, 인류적, 이 집단적 폐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구성하고 있는 이 개체성인 우리 인간들은 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동시에 같이 그 개체성과 전체성에 대한 그 폐습이 같이 처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전체성으로서는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 역대 정부들 봐보세요.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의 적폐청산한다 그래요. 적폐청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적폐가 먼저 청산이 안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적폐가 완전히 이 습습이 쫙 배어 있는데, 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그걸로부터 그것으로 국민들께 검증받아서 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새 정부 대통령이 되고 뭐 내각이 구성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새 정부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이어져 왔던 이 폐단, 폐습, 청산해야 될 이 오염된 것들, 구질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그거부터 청산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정부의 어떤 시체, 정책, 그죠? 그리고 새 정부의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 지향성, 그것들을 정책으로 펼쳐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거는 우리 개인들에게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만유에 해당해, 만유에. 자, 예를 들면 지금 오늘이 저기 해주고 어제부터, 어제가 금요일이죠. 그러면 어제부터 지금 저기에요. 그 삼성전자에서 새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어요. 폴드 6하고 플립
육아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 예약을 목요일까지 받고 금요일부터 이제 개통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새 스마트폰은 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어떻게 나와지는 걸까요? 그죠? 기존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폐습, 폐단, 단점, 불안정성, 그죠? 그 다음에 오점,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새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걸로 교체하고 더 좋은 기능, 더 멋지고 더 편리하고, 그죠? 더 밝고, 더 활용성이,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더 유익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만유는, 모든 사물 현상은 이와 같아요. 폐습, 그동안의 폐습,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폐습을 일소하고, 그죠? 그 적폐를 청산하고, 그 위에서 새로움을 도모해서 나와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본질의 창조 개념이에요. 새롭게 읽어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물 현상이 그래요. 그죠? 하다못해 이거 있다 칩시다. 이거 화이트보드. 그잖아요? 그러면 어쩌냐면, 이 화이트보드, 예를 들면, 그냥 요즘에는 필름도 나와요. 필름으로. 저도 필름으로 하고요. 너무 편리하고, 비싸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고급져요. 아주 좋고. 그런 거는 뭐냐면, 그 필름은 이 화이트보드,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가서 주번은 항상 가서 이게 지우개 털어야 되잖아요. 이 분필 까고, 선생님들 이거 막 분필 하시느라, 선생님들 직업병에 이게 아픈 분들 많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건 이제 없어졌잖아요. 지금 교단에는 분필 쓰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기존 그 칠판, 기존 화이트보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던 그 폐단, 그죠? 폐습,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개선해서 보다 그런 폐습이 없어진, 그죠? 그걸 정리정돈하고 새롭게 그 위에다가 더 멋지고 더 활용성 높고 더 건강에 좋고 더 선명하고, 그죠? 칠판 용도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 현상의 변화, 발전, 영적 진화다, 물적 진보, 이 모든 것들이 실은 폐습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폐습. 적폐청산. 기존의 적폐청산을 해가지고 신제품이 나와. 그걸 신제품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자동차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동으로 클러치 넣고, 이거 안 나와요. 그 특별 주문해야 나와. 스포츠카나 고급 이런데 이제 개인 취향에 맞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수동 그걸 쓰려 하겠어요. 그냥 자동, 오토 그냥 무조건 밟으면 나가고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래야지.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내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성스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문제였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 습관처럼 습으로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폐습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폐습에 대한 문제. 자기 자신에게 지금까지 이 쌓여져 있는 정돈되지 못한 폐습. 이것을 다스리면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고,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사건, 사고가 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나면 그것도 폐습의 문제예요. 산사태다, 큰 자연재해, 다리가 무너져 버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썩썩한데 갑자기 뚝 무너지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건물이 붕괴된다거나 이런 거. 뭐냐면 그게 서서히 균열이 갔었던 거야.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초기 균열 가면 거기만 이렇게 보관한다거나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게 놓치고, 이게 이제 쌓여간 거예요. 쌓여가면 어떻게 돼요? 균열이 더 심하게 되고, 이게 더 골이 깊게 파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그 지질이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벌어지니까 너트 빠지고 볼트 빠지고. 근데 몰라. 이때만 한 건데 어떻게 그걸 알아. 그래서 이제 항상 정기적으로 정밀 진단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적폐 도저히 이제 쌓일 쌓여버린 거예요. 그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얼마나 많이 그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저기 했노. 성수대교 뭐 무슨 백화점 무슨 백화점 삼풍백화점 고 박사님 계셔가지고 고 박사님 계시니까 좀 얼마나 그런 걸 인재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막 큰 홍수, 큰 태풍 이러면 평소에는 저기 했던 게 그거를 못 견디고 재해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것도 다 뭐냐면 폐습인 거예요. 폐습. 산사태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뿌리로 찾아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자연이 황폐해져 버린 거야. 폐다. 자연에 이 폐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쌓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도 있고 자연이 울창하게 그야말로 산림이 우거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쩌자다가 예를 들면 뭐 나무가 뭐 어찌게 되고 뭐가 막 저기 새로 막 개가 나느라고 이게 다 깎이고 막 이제 이러면서 원래 땅의 성질에서 이게 이제 벗어나서 그 성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감당할 이제 평소에 이게 감당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라든가 뭐 홍수 져버리고 뭐 흔들려버리고 이러면 그냥 예를 들면 그런 큰 사태를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 패스돼, 실험, 패스. 사건, 사고, 사태 이런 거 기저에는 이런 패스들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도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좋아지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나는 하는데 개선될 여지도 없고 내 팔자가 그대로 예를 들면 신세 한 따라오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다 뭐냐면 이미 스스로 속에 이 폐습들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치촉도부터. 유독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계속 굳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모든 사물 현상은 요렇게만 봐가지고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반대도 봐줘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반듯하게 세워서도 봐줘야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했잖아요. 만고불변의 원리, 초월적 대통합.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걸 결국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그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거나, 듣고 싶은 얘기만 듣다가, 이미 답정노로, 그건 답, 이거 본인이 아주 척척박사야, 본인이 심리요. 이러면 무엇이 새로운 것이 도모되겠어요? 계속 낡은 것들만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굳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불치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불치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 다 폐습이란 말이에요. 적폐. 그럼 적폐는 고물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청산의 대상인 거다. 그래서 혼에 대한 반올림, 백에 대한 반올림에서 청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버려져 소멸되는 거예요. 아무 때도 쓸모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죽음 마지막 시간인데 이 폐습까지 살펴보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우리가 이 아주 굉장히 여러 개, 한 20-30개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 파일만 해도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는 것, 또 그렇게 다뤄야 하는 것은 진정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스러운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간 중심, 인간의 삶, 신이 되어진 인간으로서의 투철하고 올곧고 아름답고 예쁘고 즐겁고 그죠? 넉넉하고 풍성한 그러한 삶. 이게 위대하고 원대한 삶인 거예요. 그죠? 이게 멋진 삶이에요. 이게 여한 없는 삶인 거예요. 우리 죽을 때 여한 없이 살았다 하고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속속들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패스. 모든 삼남한상에 다 적용돼요. 본인.
익힐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게 아니고 배움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 더 이상 민폐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죠? 오히려 그 민폐를 끼치는 그 사람들을 인간으로 손잡아서 다정하게 인도하고, 그죠? 함께 우리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져야 해요. 그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겠어요? 혹여 나에게 이런 페이스북이 없을까? 내 속에 간직한 내 페달. 실은 누구나 다 그 페달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로란물이라니까. 자기한테 있는 페달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 민폐나 폐해는 불륜이야, 범죄야, 범죄. 절대 그런 자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런 자세부터. 네.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얘기하다가 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